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은 박승란 인천시 교육감 예비후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랫동안 교사 생활하셨고요. 그리고 교장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인천시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지 출사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인천에서 공부를 했고 1982년 인천 청천초등학교에서 교사를 시작해서 지난 2월 28일 교장으로 인천 숭이초등학교 교장으로 교직을 마무리하기까지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성실하게 교육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현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정년퇴임 1년 6개월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칼국수에는 칼이 없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인천 교육에 교육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천 교육에 교육다운 교육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미래형 인재를 키우고자 인천광역시 교육감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할 당시에 홍익 인간의 이념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겠다, 바로 잡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다는데 홍익 인간은 널리 이롭게 한다. 네. 어떤 더 추가된 얘기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익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단군의 건국신화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그 석박사 과정을 밟을 때 지도 교수님이셨던 우리나라 장학론의 대가이신 이윤식 교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계세요. 배워서 남주자.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은 후배 교사들에게 나눠주려고 애를 썼고요. 또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또 교장으로서 아이들 훈화를 할 때도 진로 교육으로 꿈 이야기를 할 때 단순하게 꿈을 가져라 하진 않았어요. 꿈 넘어 꿈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꿈 넘어 꿈이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뤘을 때 나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서 유익한 그런 꿈을 갖고 그런 꿈을 이루자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런 그 홍익 인간의 사상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익 인간 같은 인재를 많이 길렀다 이런 말씀이신데 40년간 이제 인천에서 학교 현장에서 뭐 학생도 만나셨을 테고 학부모를 좀 만나셨을 텐데 어떻게 좀 변천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변했죠. 예, 학생들도 많이 변했고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변하셨어요. 아무래도 자녀의 수가 줄면서 뭐 3자녀, 4자녀에서 이제 한 명씩 키우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내 아이 우선, 나 우선으로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교권도 많이 무너졌고요. 예, 또 40년 동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추구했던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으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만나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뭘 배웠다 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점심시간에 했던 놀이들, 또 제가 초임 시절에는 그 6학년 담임을 두 번째 해에 1983년도에 6학년 담임을 했는데 그때 그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또 다른 학교의 6학년 담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그 반에서 이렇게 체육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양쪽 학교를 오가면서 일요일 날 혹은 토요일 오후에 야구 게임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그 현장에서의 교사로서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나는 것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교장 선생님. 더 가시면 더 가면 안 더 돼요. 가시면 뒷얘기 공약 얘기를 못 합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학부모 상담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저희 네. 아들 덕분에 네.
예,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아, 나고 그러셨어요?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부터 이제 후보님으로 제가 좀 대하겠습니다. 네. 인천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인천교육의 현 주소, 뭐 현장이 무너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그렇게 느껴지시? 기초학력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7개 광역시 중에 학력이 이제 가장 낮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입시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육감의 그 측근의 교장 공모제 비리로 인한 그 청렴도가 낮아진 그런 부분들이 인천 교육의 문제점으로 이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감은 학력 향상이라든가 교육과정 중심의 투명한 재정 운영, 그리고 공정하고 또 투명한 그런 그 인사 행정을 이제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세 가지 요약해 주셨는데 더 구체적인 공약을 뒤로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가장 먼저 사실은 보수 교육감 후보로 분류되는 분들이 주로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기초학력 부분, 성적 얘기 부분인데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사람됨 교육이다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매년 학교에서는 그 다음 해에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요. 그럴 때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가장 그 요구하는 첫 번째가 사실은 인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이제 사람됨 교육인데 인간미가 풍기는 따뜻한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사람됨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하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것은 자기 정체성을 알고 또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셀프 리더십을 우리 그 인천의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도적인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세계 시민으로서 이제 건전하게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교육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 수업도 리더십 수업 같은 거 세계 시민 수업 부분에서 수업을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공약까지 이어지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번에 학교 얘기, 학교 증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통폐합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원도심과 이제 신도심 간의 그 교육 격차 문제도 좀 심각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도심이 교육 성적도 좀 더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원도심은 학생 수 많이 줄고 있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그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이제 저는 저를 스스로 변방족이라 그래요. 중심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럴 때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새로운 신도심의 학교들과 비교를 하세요. 물론 그게 성적 비교도 될 수도 있겠지만 환경 그 비교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도심 학교들의 그런 교육 환경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고요. 또 그 원도심과 그 구도심의 그 교육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력 부분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잘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을 해야 되겠죠.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별 연수라든가 교사들의 생애 주기별 연수 또는 그 수석 교사제를 확대 운영하면서 그 잘 가르치는 교사, 연구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배우기 쉽고 또 탁월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들을 이제 많이 개발하고 혹은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또 이제 학력 수준을 그 수시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 학력 그 상시 진단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AI 학습 도우미로다가 개인별, 수준별 그런 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기계가 아닌 사람의 그 손길이 필요한 사람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교실 학습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사실 지금 학력이 가장 그 기초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은 문해력입니다. 학생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해력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수리력 이런 함약을 그 도우미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기초 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펴야 하겠고요. 또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칭 인천형 미네르바 학교를 이용해서 학교 밖 아이들을 교육의 제도권으로 끌어와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복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교육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학교 밖 아이들은 그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하는 그 학교에 못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또 요즘 또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려고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까지도 이런 그 온라인 시스템 혹은 이제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인천형 미네르바 스쿨에서 이런 아이들에게까지도 교육이 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우리 사회자님도 혹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내 아이의 성적이 어느 수준인지를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답답해하셔요. 네. 결국은 시험을 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시험을 줄 세우기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발전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그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을 이야기할 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일제고사라는 미명하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평가를 실시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평가 제도도 만들 생각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약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학습 도우미 관련 부분도 교원을 이제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교사의 재교육 같은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교사를 어떻게 재교육할 실질적으로 지금도 재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죠. 이런 반론이 네. 가능하긴 한데 그럼요. 오늘은 처음 나오셨으니까 마지막 시간에 짧게 한 30초 정도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볼까요? 카메라 보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실력을 올릴 수 있고 또 당당한 미래 주역으로 키울 수 있는 그 교육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만나보는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시민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의 미래가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감 선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순환 인천시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